안녕하세요. 종로 와이밴 넘버원 급상수 토익 이정식 강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 자, 2017년 5월 토익 대비 특강인데요. 자, 오늘 다룰 내용은 파트 5, 6, 7 전부 다 다룹니다. 당연하게도. 근데 저는 항상 이게 고민이 돼요. 자, 이게 대비 특강이라고 해서 1시간 남짓? 1시간까지 강의한답시다. 1시간 강의해가지고 어떻게 시험에 대비가 될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어도 그냥 문제를 많이 풀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을 자, 핵심을 뚫고 지나갈까? 이 고민을 해요. 자, 저는 후자를 하고 싶어요. 문제 많이 푸는 것도 좋지만 양보단 질을 생각하고 싶고, 특히 근데 가장 큰 고민이 뭘까 생각하면 자, 신토의 바뀐 토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시간 싸움, 특히나 6하고 7에서 졌던 시간 싸움이 중요하죠. 저 그걸 생각해서 저 문제풀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실제적으로 자, 이 1시간 강의 듣고 약간 연습 통해서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을 하고 싶어요. 자, 어떤 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반에 항상 제가 도입하는 부분이 이론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중요한 건 안 변해요. 자잘한 것들은 뭐 그때그때 바뀔 수 있습니다만 저는 자, 변치 않는 어떤 진리 같은 것을 잘하고 싶은 것이 자, 문제를 풀 때 우선순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면 좋겠어요. 자, 단순히 여러분들 어휘 문제 틀린다고 해서 아, 내 어휘 약한가 보다. 단어 많이 외워야 되지? 소용없어요. 독해 약하구나. 독해 문제 많이 풀면 어떻게든 올라가겠지. 자, 이렇게 막연하게 공부해서는 나중에 이제 그 결과가 좀 처참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오늘 얘기를 잘 새겨 들으시고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하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답이 뭐냐? 그러면 항상 이렇게 답을 씁니다. 자, 문제는 나머지가 오답이라는 것이 우리말이니까 그냥 납득이 되겠지만 이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고 안 되고 따져보면 이 네 개 모두 답이 인정이 됩니다. 다 답이 된 이유가 짝이 있죠. 신발 부츠 샌들 짝이 없기는 다 있죠. 근데 답은 우리말 이제 국어 네이티브는 C라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자, 이걸 뭐라 하느냐? 짝이 정해졌던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짝이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경험. 전문용어로 말하면 자, 이게 있어요, 여기. 컬로케이션. 이걸 얼마큼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고 적응이 되냐에 따라서 시험장에서 아주 쉽게 푸느냐? 삽질이 연속이냐가 결정됩니다. 자, 어법보다 우선한다고 해서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체 파트 5, 6 빈칸 체계 문제 90%예요. 어마어마합니다. 해석 문제가 많을 것 같지만 저 나머지 10%뭐 개수로 4, 5개밖에 없어요. Part 5, 6, 101에서 146번까지 46문제 중에서 고작 4, 5개라는 걸 먼저 인정하시라고요. 자, 그게 어떤 건지는 단순히 뜻만 다르다 생각하면 다 해석 문제 같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짝이란 것도 보세요. 여기 또 A, B, C가 어휘 문제잖아. 근데 이 집신이 답이 되는 과정이 해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상 말이 되고 안 되고 이건 전 논리란 말 쓸게요. 말이 되고 안 되고 따지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제가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학생들한테. 선생님, 답이 C인 거 알겠는데요. 응? 알겠는데 나머지 A번 신발도 말은 되는데요. 부츠도 짝이 있잖아요. 그쵸? 그 논리라고요. 근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중요한 건 네이티브도 어떻게 쓰는지를 잘 보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표현들을 단어 하나하나 개별적인 게 아니라 짝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는 것들도 역시 분명 어휘의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어휘 문제 맞죠? 해석이 아니라고요. 자, 각 명형 부동, 자,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에 대해서 어휘 문제 풀이 기준이 뭐냐? 명사일 경우에는 자, 가산, 불가산 중요하더라. 아, 이걸 보고도 불가산 쓰면 안 되는 거죠. 뜻이 아니라. 자, 밑에는 어마운트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므로 아, 이것도 되는구나. 자,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여기 있는 것들 따로 메모해 두셔도 돼요. 자, 이 강의 듣고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자, 그냥 말해볼게요. Teacher, instructor, employee, pianist, student, participant. 자, 요것도 딴짓하지 마세요. 이거 entertainment 이런 거랑 다릅니다. 그냥 대충 쓸게요. MENT가 등장하는 entertainment, management 이런 말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이제 사람이 아니므로 가산이 아니라 불가산을 보고 이런 모양들을 보통 달고 나는 대표적인 어떤 사람 모양들을 보시면 아, 가산이구나. 그럼 어쩌란 거냐? 사람이 가산이라 봤을 때는 앞에는 어도 소유격이나 아니면 뒤에 무슨 표시? 복수 표시. 어도 소유격 혹은 복수 표시란 뭔가 달고 나오더라. 절대 가산은 뭐 하지 않는다? 혼자 쓰지 않는다. 자, 그냥 지나갈래다 이것 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명사의 가산불가산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다른 거 몰라도 이 6가지 모양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셨죠? 따라서요. 가산명사는 혼자 쓰지 않는다. 자, 6가지 모양 꼭 연습하시고요. 자, 밑에 사람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자, 요거는 이제 사려 깊은 해당 안 되고 사람 사물 수식을 이제 형용사 따지셔야 되고요. 어떤데 참석하다에 대해서
뭐 잘 참석하다, 꽤 참석하다 얼핏 보면 quite도 될 것 같지만 해당 안 됩니다. 얘는 무조건 동사 수식 못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전치사 나왔네. 앞에 타동사, 자동사든 이해가 돼야 되죠. 뜻 가지고 보면 참석 똑같지만 자, 자타동사에 따라서 자동사가 전치사랑 짝이 될 수 있더라 이거죠. 자, 결론. 뜻보다는 짝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휘 문제 풀이에 대해서 이 네 가지 기준 잘 보세요. 명사는 가산, 부가산, 형용사는 사람, 사물, 부사는 수식의 짝에 정해져 있더라. 동사는 자타 구분하고 자동사는 바로 뒤에 전치사, 타동사는 목적어 뒤에 전치사도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제가 뭘 부탁드리냐면 이게 실제 당장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상적인 방향이 이겁니다. 단 하나하나 공부보다는 이렇게 짝으로 같이 묶어서 연습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독해 지문 안에 이제 있는 문제나 가정해 보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어 보고 해석을 하면 만족을 해. 독해란 걸 여러분 해석이 되면 거기서 그냥 끝인 줄 아는데 해석이 된 걸 계속 반복 읽을 때 남들보다 앞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읽기를 반복한다. 해석 수준을 뛰어넘는다.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0, 800대하고 900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양에서 차이 나요. 700대, 800대 학생들이 문제를 안 푸는 것도 아니고 독해서 뭐 단어 공부 안 한 것도 아니고요. 문법 다 했어. 근데 900대하고 밑에 점 가장 큰 차이점은 반복 읽기 양입니다. 이게 가장 눈이 안 떠요. 뭐 문제 좀 두세 번 푸는 거 가지고 누가 뭐 자랑 못해. 다 하죠. 나 단어 많이 외웠다 하는데 그렇게 눈에 띄는 거 말고 실상 겉으로 눈이 안 띄는 반복 읽기량 같은 독해 지문도 몇 번씩 읽느냐, 두세 번 해석하는 정도 머무느냐, 2, 30번 읽느냐, 이건 겉이 드러나지 않죠. 그건 어디에서 드러나요? 성적으로만 드러납니다. 오늘 명언의 문제 말씀드릴게요. 문제풀이 양 가지고 어떤 자랑하지 마세요. 네, 뭐예요? 읽은 양을 스스로가 이제 반복하셔가지고 느껴봐야 돼요. 내가 같은 점 반복 읽은 양이 얼마큼 차이 나냐? 고득점을 결정하는 게 가장 큰 게 이겁니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5, 5, 6 전략을 같이 묶어서 얘기할 텐데, 자, 문장 구조를 이제 이야기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명형부, 품사에 대한 어떤 자리 판단을 갖다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동사 얘기할 겁니다. 뭐 크게 보면 세 가지네요. 명형부에 어떤 품사 자리 얘기, 두 번째는 동사 관련 문제 풀이 방법, 세 번째는데요. 문장 내에서 부사 자리가 있어요. 그 부사 자리에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부사 자리 패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법상을 설명을 통해서 Part 5의 어떤 어법 문제 풀이 방법을 제가 제시하고 그게 독해까지 연결이 돼요. 오늘 제가 6, 7의 어떤 긴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걸 보일 건데 전에 수업 들었던 분은 익숙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 위해서 역시 오늘 똑같이 자세히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문장 기본은 주동목이라 불러요. 그때 주어 목적어 은는이가 하고 을을이 되는 주어 목적어는 명사 자리, 명사 수식,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명사 앞이나 비동사 뒤에서 나오는 명사를 꾸미거나 설명하는 거 무슨 사? 형용사. 그 다음에 자, 문장 앞뒤는 이제 없어도 되는 부사라 불러요. 자, 이때 명형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크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단어를 생각하는데 네이티브라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이지만 영어를 네이티브 쓰는 사람들 어떻게 이해하는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에서 제가 준 보고서 읽었습니까? 라는 말을 쓰면 제가 준이 보고서란 명사를 꾸미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단어 개별적인 품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역할을 보자고요. 제가 준 보고서. 그러면 제가 준이 보고서란 명사 꾸미는 무슨 역할? 명사 꾸미는 형용사 역할이죠. 그렇다고 제가 준이 형용사는 아니야. 제가 주는 주어 동사 즉 문장이죠. 제가 주인한 문장이 명사 꾸민다. 그럼 이런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명사 꾸미는 형용사 역할은 어떤 거다. 그래서 형용사 역할하는 것이 꼭 단어가 이제 형용사일 필요는 없더라. 자, 무슨 얘기냐? 자리를 봤을 때 명사 자리, 형용사, 부사 자리에 쓰이는 내용들이 안에 단어들이 어떻게 구성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리가 명령부채란 걸 이해하시면 이런 겁니다. 한 단어든 여러 단어든 문장이든 명사 자리면 저는 이걸 다 뭐라 부른다? 명사, 형용사, 부사라 부를 거예요. 그때 단어 하나, 여러 단어, 문장 단위를 절이라 부를 때 우리가 가장 신경 쓸 거, 즉 난이도 높은 거, 긴 거죠. 문장 단위가 명사 자리면 뭐라 부른다? 명사 자리 문장,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명형부 자리가 꼭 이 동사, 명사, 문장 뒤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도 있더라. 보세요.
동사 뒤에 문장, 그다음에 명사절, 명사 뒤에 문장, 형용사절. 자, 컴마 앞으로 갈 수 있는 걸 부사절로 먼저 기억하세요. 기본적인 위치입니다. 근데 이것 먼저 해보고 그다음 좀 더 발전시켜 볼게요. 자, 같이 해보세요. 동사 뒤 문장은 명사절이다. 명사 뒤 문장은 형용사절이다. 컴마 앞에 문장은 부사절이다. 자, 이때 명사절이가 어디 있다? 주어에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문장에 나오면 앞에도 명사절 가능해요. 자, 요건 이제 마지막 거도 문장의 앞에가 부사절이지만 뒤도 마찬가지. 둘 다 부사절. 그런데 자, 형용사절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만 인정합니다. 즉 앞에서 이렇게 꾸미는 거 없어요. that I have 써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차는 아니고요. 뒤에 나와서 대이하가 앞에 꾸미는 이거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 접속사랑 관계사 들어봤죠? that. 자, 어디 다음에 나왔어요 지금? 명사 뒤죠. 자, 동사 뒤면 접속사를 부르고 명사 뒤에 뜻은 관계사를 부르세요. 뭐라고요? 명사 뒤는 뭐라 부른다? 관계사. 그래서 이 대신한 단어 자체가 명사 뒤에 관계사 부를 때 문장 단위가 앞에 명사 꾸미더라. 크게 보면 이 밑줄은 형용사 역할이에요. 단지 단위가 문장 단위 주어 동사니까 절이라고 부르면 합해서 명사 뒤 문장 무슨 절? 형용사 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기본 개념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동사 얘기랑 부사절까지 하고 이제 문제풀이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동사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준동사란 말 알면 참 좋겠지만 제가 현장 강의에서 현장에서 수업하다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자, 이게 점수대가 뭐 기초반이냐 실전반이냐 그런 거 떠나서 문법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용어에 대한 어떤 이해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 얘기할게요. 이게 동사 느낌은 나죠. 자, 그러면 동사에 대해서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리면 팔품사 중에서 유일하게 동사만 있는 특징을 제가 세 글자를 얘기할게요. 자, 세 글자 꼭 기억하세요. 부목태가 뭐냐? 부사 수식을 받는다. 플러스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능동태, 수동태, 태 변화가 가능하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 유일합니다. 뭐가? 동사만 그게 있어요. 다시 부사 수식받고 목적어 취할 수 있고 능동, 수동 변화가 가능하다? 그럼 무조건 뭐라고요? 동사예요. 그러면 이 동사에 대해서 밑에 보시는 것들이 다 동사인데 여기는 뭘 포함시키냐면 ed가 과거, 시제, 동사, 과거, 분사, pp 있죠. 자, to는 ing는 뭐예요? 분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죠. to 부정사 뭐예요? 역시 그냥 말 그대로 to 부정사 우리가 해석할 때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얘네들은 분사, to 부정사, 동명사를 부르는 것들도 역시 여전히 부목태가 있어요. 부사 수집받고 목적어 취하고 능동수동 변화 다 해요. 그래서 이 밑에 분사, to 부정사, 동명사도 뭐라 불러 수 있어야 된다? 동사다라고 먼저 기억을 하세요.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뭐 깊게 하기에는 진짜 오늘 문법사 하려는 게 아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동사 관련 문제 풀이 모두 묶어서 진수태라 하지만 자, 이건 잘 들으셔서 미리 얘기합니다. 진짜 동사란 현재, 과거, 미래, 시제 변화 있는 동사. 우리말로 한다, 했다, 할 거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동사의 특징이 있더라. 자, 보세요. 자, 이게 오답을 제가 순서라고 했죠. 자, 어떤 건지 보여줄게요. 자, 이 순서를 진수 때 외우는 거 좋아.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 오답을 제가 순서라고 했죠. 어떻게 주는 거 볼게요. 우리말에 다로 끝난다. 한다, 했다, 할 거다. 현재, 과거, 미래. 뭐가 있는 거? 시제 있는 동사가 주어랑 짝이 된다. 여기에 동사는 시제가 반드시 있어야 이 주어랑 짝이 될 수 있더라. 탈락시킬 거 to나 ing는 다로 안 끝나고 시제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 현재가 미래 변화 있어야 된다니까? 없으면 탈락. 위에서도 이 세 가지 인정합니다. 과거, 미래, 현재. 뒤는 신경 쓰지 말고 첫 번째 단어만 보시면 돼요. 그때 네 번째 B는 동사 원형입니다. 얘는 시제가 없으니까 탈락. 그래서 주어랑 짝이 되려면 첫 번째 동사에 반드시 뭐가 있는 거? 시제 있는 거. 우리 뭐라 부른다? 진짜 동사. 자, 이게 문장 개수랑 동일해요. 문장에서 이 진짜 동사 찾는데 그게 문장 개수랑 동일하다? 그 말은 진짜 동사가 문장 개수 동일하다. 이거는 바로 뒤 연결된 게 뭐냐면 접속사라면 들어봤죠? 자, 접속사가 나오는 건 문장 연결이죠. 접속사 나온다는 얘기 자체가 문장이 몇 개란 얘기예요? 두 개죠. 자, 그러면 진짜 동사 몇 개일까? 접속사 하나 나온다? 문장이 당연히 두 개다? 그럼 진짜 동사가 문장 개수랑 동일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두 개겠구나. 일단 요 관계를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수일치. 자, 단수 복수죠. 자, 이때 s를 보시면 자, 유치하지만 자, 앞에 s 없을 때 뒤에 쓰고 있을 때는 안 쓰더라. 이게 단수끼리 혹은 복수끼리 수일치한 거죠. 이때 이 뒤에 박스에서 이 동사 부분에서 ing는 전혀 역할이 없고요. 앞에 이제 주어랑 짝이 될 수 있는 동사 is하고 were가 각각 현재 그리고 과거 시제죠. 요걸 가지고 앞에랑 수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일치란 개념은 반드시 뭐가 있는 동사, 시제는 동사 가지고 수일치하는구나. 그래서 똑같은 얘기죠. 아까 첫 번째랑 시제는 첫 번째 동사, 무슨 동사? 진짜 동사로 수일치한다. 자, 태만 이제 잘 따지면 동사 얘기 끝나가요. 자, 포인트. 이 네 가지 모양에 대해서 첫 번째 보시면 그가 칠했다로 문장 끝날 수 없는 목적어 필요하는 무슨 동사? 타동사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목적어 나오더라. 유일하게 목적 안 나올 때는 요때 우리 뭐라 부른다? 수동태라 부르죠. 타동사의 상식은 목적어 나온 게 맞다. 근데 안 나올 때에 따라 언제? 수동태일 때. 자, 그래서 오른쪽을 그대로 옮겨오면 자, 이렇게 패턴 나올 때 이 동사 무슨 동사? 타동사일 때 목적어 나와야 된다. 안 나올 때 언제? 전치사 명사는 꼭 생략 가능한 무슨 자리? 부사 자리. 그래서 전치사나 부사가 등장할 때 나오는 요걸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요게 뭐라고요? 수동이다. 나머지 다 능동이더라. 그래서 타동사에 대해서 능동수동 관계 따질 때 하나만 신경 쓰세요. BPP만 주의하자. 요것만 우리가 뭐라 부른다? 수동이고 나머지 다 능동이더라. 즉 요걸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이 빨간 테두 보이죠? 자, 이걸 그대로 연습하셔가지고 이게 타동사인데 목적어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수동일 때만 아니다. 자, 두 번씩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VN, ing 명사, PP 전치사, have PP 명사. 이게 뭐라고요? 타동사에 대한 어떤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보시면 자, 이제 지울게요. 자, 수동태만 주의하면 좋겠다. 자, 수동태입니다. 이 BPP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 썼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비동사 어떤 모양이든지 BPP면 수동이 된다. 그 뒤에는 전치사 부사 나오더라. 하나 더. 자, 보이세요? 같은 ED 같아도 목적어 나올 때랑 아닐 때를 보세요. 목적어 나올 때는 그냥 과거 시를 인정하시고 그러지 않을 때 전치사나 부사 같은 게 등장하면 뭐로 본다? BP로 보자. 자, 같은 ED 타동사 전제에서 요 목적어 있냐 없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자, 우리가 동사를 볼 때 자, 진짜 동사 수태, 진수태 이가 답이 아니라 오답을 제거하는 순서를 했죠. 따라서 진수태. 그때 진수태에서 진짜 동사란 주어 바로 뒤에 동사죠. 수일치도 주어 바로 뒤에 동사 보는 거예요. 자, 태는 앞이 아니라 뒤쪽만 보면 된다. 시제가 있다 없다 따질 것 없이 뒤에 목적어 있으면 능동 아니면 뭐라고요? 수동이다. 그래서 뒤쪽을 봐라. 진수는 앞에 태는 뒤쪽을 봐라. 요겁니다. 자, 이 진수는 앞에 태는 뒤쪽을 본다를 이제 문제 풀 때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이제 항목이 뭐냐면 자, 파트 5에서 어법에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매달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결국에 이제 시험에서 문제 많이 이제 다 맞추려면은 평소에 이제 나올 걸 다 예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휘 문제를 많이 신경 쓰는 사람 있어요. 이번에 어휘 문제 괜찮은 문제 뭐가 나왔다 그러면 다음에 그 문제 나오겠지. 대단히 미련한 겁니다. 자, 어휘 문제말로 반드시 ETS가 바보 아닌 이상 지난달에 나왔던 어휘 문제를 이번 때 또 내지 않아요. 이번 때 나온 어휘가 다음 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갖다 공부하는 것은 자기 만족은 될지 몰라도 시험장에서 어떤 써먹어야지 이건 안 돼요. 근데 시험에 반드시 나온 문제 있죠. 어법 문제.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 가장 적중률 높은 게 이겁니다. 자, 동사 문제 풀 수는 얘기 안 할게요. 이거 뭐냐면 그냥 부사자리입니다. 이걸 누가 몰라? 문장 앞뒤 부사자리.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것이 ly 꼭 부사만 되는 게 아니라 네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그 네 가지를 갖다가 설명할 텐데 중요한 건 여기에 보이는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하나도 허투루 보내지 말고요. 반드시 복습을 하세요. 자, 너무 내용이 방대합니다. 제가 무슨 뭐 프레젠테이션 대가는 아니지만 이런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화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많은 얘기를 하고 싶고 이게 시험에 적용될 수 있으려면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명사 꾸미는 방법이 앞이나 뒤에서 형용사 아니면 분사가 나올 수 있죠. 여기까지 되죠? 자,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형용사 분사의 공통점을 알아. 명사 꾸민다.
차이점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어떻게? 형용사도 분사도 명사 꾸민다면 같은 공통점이 명사 수식인데 차이점 없으면 시험장에서 정말 갈등하겠죠. 뜻이 같다 그러면 더 갈등해. ABC 보기에서 이것도 attractive도 뭐 매력적인, attracting 그래도 매력적인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 풀면 안 되고 왜 분사를 쓰는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분사는 형용사 대타예요. 절대 우선순위가 아니더라. 왜? 형용사 쓰고 싶은데 없으면 만들어 쓴다. 동사에 ing, ed를 붙이는 거 우리 뭐라 부른다? 분사. 이 분사는 형용사 대타입니다. 자, 근데 차이가 또 있어요. 같은 ing라도 앞에 나올 때 뒤에 나올 때 차이는 짝을 달고 나면 뒤에서 존재한다. 짝을 외우세요. 자, ing 명사 PP 전사 짝이 있으면 뒤에서 꾸민다. 앞에선 짝을 따지는 거 아니고요. 그냥 주체냐 대상이냐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잠잠하게 sleeping bab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뒤에서 꾸민 게 아니라 sleeping 한다면 앞에서 꾸미더라. 만약에 뒤에서 꾸밀 때는 뭐가 있다? 짝이 있더라. 자, 근데 밑에 부사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 보니까 총 몇 가지 있다고요? 5가지 있어요. 제가 부탁드린 게 뭐냐면 요 짝이 필요한 요 4가지를 주목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명사 꾸밀 때는 ing가 앞에서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데 자, 뭐가 차이 난다? 뒤에서는 짝을 달고 나온다. 근데 문장 앞뒤로 나오는 부사 자리에서 5가지가 가능한데 이때는 짝이란 것이 앞에서도 있고 뒤에도 있더라. 명사 꾸미는 분사는 뒤에서만 짝을 따진다면 문장 앞뒤로 나오는 부사 자리에서는 자, 이 모두 분사, 전치사, 접속사, 투부정사 모두 앞에서도 뒤에서도 짝을 따진다. 짝이 얼마큼 많은가 보여줄게요. 자, 방금 봤던 요거도 짝이라 했지만 자, 분사가 앞에 나오거나 뒤에 나오거나 문장 앞뒤 이때 이런 말 씁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분사 구문? 자, 들어본 적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말해서 generally speaking 이런 표현 있죠. 자, 그거 우리가 분사 구문 참 어려운 말 썼는데 부사 자리에 쓰이는 분사를 다른 말로 분사 구문 이렇게 불러요. 얼핏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용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자, 어쨌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ing, pp의 짝이 있었죠. 근데 having pp도 한 후란 뜻으로 역시 분사 구문 짝이 있습니다. 자, 전치사. 자, 이 얘기하려고 아까 이거 길게 얘기한 거야. 우리가 분사란 것이 형용사 대타라겠죠. 동명사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동명사? 있죠, 당연히. 동명사 이름을 잘 보세요. 동 플러스 명이죠. 동명사는 ing 붙인 건데 자, 동사에서 출발한 거죠. ing 붙인 거니까. 근데 무슨 자리에 쓰인다? 명사 자리.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요. 형용사 대타가 분사죠. 즉 형용사 쓸 게 없을 때 분사 씁니다. 만약 같은 뜻이라면 굳이 분사 만들 필요 없는 거죠. 자, 동명사도 명사랑 똑같이 주어 목적어자를 써요. 차이점이 있다면 명사는 그냥 그렇게 순수히 쓰지만 동명사는 명사 쓸 게 없을 때 쓴다. 비율로 9대 1이라는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명사 대타로 이제 동명사 쓰는 거죠. 자, 형용사 대타로 분사 쓰는 것처럼 명사 대타로 동명사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접속사. 이거 중요합니다. 자, 컴마 앞에 부사절에서 이 접속사를 무슨 절? 부사절 접속사로 부르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주의사항. 자, 약식으로 얘기할게요. 약식으로. 주어 비동사 생략 가능한 걸 제가 10개를 얘기할게요. 이따 보여줄게요. 자, 근데 10개는 뭐가 중요하냐? 주어 동사 생략이 아니에요. 주어 비동사 생략이 가능한 접속사 있더라. 자, 그때 비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상식적인 얘기, 형용사, 그다음 분사도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가끔 전치사도 가능해요. 그 10개를 제가 좀 이따 보여줄게요. 그 10개 부사절 접속사를 기억하실 필요가 시험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아셨죠? 그다음 마지막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들어본 적 있죠. 자, 결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4가지 항목이 모두 짝이 다 중요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부사 자리 동사 쓸 때는 분사랑 투부정사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를 잘 보세요. 같은 짝 같지만 하나 다른 게 PPL 때 뭐가 등장해요? 전치사 부사죠. 나머지 다 뭐가 등장해? 명사. 그래서 전치사 부사 앞에는 PP 예상하시고 명사 나온다면 나머지 요 3가지 다 가능해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할 게 뭐냐면 짝으로 푸는 게 있어요. PP는 전치사 보면 되죠. 근데 명사 나오면 having PP, ing2가 뜻은 좀 다르지만 일단 다 명사 가능해요. 즉, 요 3가지는 구조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문맥을 봐야 돼요. 얘는 이제 구조만 가져갈 수 없고 구조가 아니라 문맥을 보라는 얘기는 문맥은 다른 거 없습니다. 동사를 짝을 찾으면 돼요. 자, 요걸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이 앞에 세 가지 대에서는 이 동사까지 문맥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이게 좀 골 때려요. 자, ing 보이죠? 저도 이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저 그냥 뭐 하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자, ing가 문장 앞으로 갈 때 ing는 하면서도 있고 이니까 됐어요. 근데 뒤로 갈 때 있죠. 문장 뒤로 갈 때 ing가 그래서라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having pp는 한 후, 그다음에 pp는 된, 그다음에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끝나는데 ing만 자 문장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점 보이더라. 이거 좀 난이도 좀 있죠. 정리하시고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깜빡인 거 보았으면 좋겠다. 자 깜빡인 거 보이죠? 자 이게 골 때린 게 뭐냐면 역시 이걸 물어봐요. ing만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ing 앞에 단어 해석해서 넣어라 그거 같지만 머릿속에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ing 나면 부사자에서 ing 나면 그 앞에 빈칸은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를 묻는 문제예요. 더 중요한 건 이 ing 앞에 나올 전치사가 정해져 있고 자 ing 앞에 접속사도 정해져 있더라. 자 저는 이 ing 앞에서 네 가지 즉 전치사 4개 접속사 4개를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보여줄게요. 숨차. 자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냥 by, before, after, without 하고 있나요? 이 네 가지 전치사를 동명사랑 짝으로 쓰여 있는 거로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ing 동명사 나온다. 그 앞에 전치사 물어보면 이 네 가지 기억하라고요. 또 자 밑에 접수 10개 보이죠. 자 밑줄은 오해하지 마세요. 요거는 밑줄은 pp랑 주로 짝인 것들이고 밑에 네 가지가 요 ing랑 어울리는 것들입니다. ing가 가능하거나 어울리는 것들. 자 결론적으로 자 ing 앞에서는 전치사 4개 그 다음에 접속사 역시 4개를 외우시고 자 이 접속사 6개 until부터 then까지는 pp랑 주로 짝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pp랑 주로 짝이다. 자 그래서 요 밑에 거도 읽으면 좋겠는데 해볼까? 따라서 if, whenever, when, why 그러면 이제 자 앞에서 이제 ing도 가능하더라. 자 밑에 여기 6개는 주로 pp를 물어본다. 됐죠? 자 정리합니다. 명사 꾸미는 분사라면 앞에 뒤에 있는데 뒤에서는 짝이더라. 문장 앞뒤 부사 자리에서는 부분 전접 to가 있더라. 따라읽기 많이 하네요. 따라서 부분 전접 to. 그 중에서도 분사는 여기 짝이 보이고 to도 짝이 있는데 ing만 유독 자 앞으로 갈 때 뒤로 갈 때 해석 문제가 좀 중요할 수 있더라. 그리고 자 짝으로 또 중요한 것이 동명사 이 ing 있죠. 앞에 전사 4개 그 다음에 접속사 10개 중에서도 pp 짝이 되는 6개 ing도 가능한 요 4가지를 같이 외우자. 자 긴 시간 잘 따랐습니다. 거의 30분 가까이 왜요? 중요하니까 한 거죠. 아시겠죠? 자 이 30분 계속 돌려봐도 좋겠어요. 여러분들 무료가 너무 좀 과하게 양질입니다만 네. 어쩌겠어요. 네, 저 하고 싶은 건데.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기 눈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자, 비동사 보이죠? 원래 비동사 짝은 뭐냐? 자, 이 두 군데를 기억하세요. 자, 형용사 위치 2가지. 명사 앞이나 비동사 뒤다. 근데 형용사만 가능하냐? 형용사 뒤에다 뭐가 있다 했어요? 분사 있죠. 이게 분사잖아. 그럼 앞에는 빈칸이 뭘 꾸미는 거? 분사 꾸밀 수 있는 거. 자,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따라보세요.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민다. 기억하시겠죠? 자, 명사 아니죠? 그러면 이걸 꾸밀 수 있는 거 뭐가 된다고요? 부사더라. 이렇게 연습하세요. 자, 명사 앞이나 비동사들은 형용사 자리인데 이 형용사 분사 앞에 만약에 나온 것이 있다. 꾸밀 수 있는 거. 명사 뺀 나머지 다 꾸미는 게 뭐가 있다? 부사다. 자, 여기는 자 동사 문제 드디어 나왔네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거 우리 뭐냐면 진수태. 자, 여기서 진수태가 답이 아니라 오답을 찾는 순서를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이때 또 하나 진접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동사를 찾는 과정은 문장에서 찾는 겁니다. 이것도 따라보세요. 진짜 동사 찾아라. 문장에서. 자, 여기 빈칸 말고 진짜 동사 없죠?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도 뭐냐면 여기서 진짜 동사 찾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어딘가 또 있나 찾아봐야 되는데 없어요. 이때 접속사가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진짜 동사를 쓸 거냐 말 거냐 판단할 때 접속사 없으면 문장 하나, 진짜 동사 하나고 접속사 있다면
진짜 동사는 두 개가 돼야 되죠. 이 관계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진접 수태가 온전한 문제풀이 순서라 생각해요. 따라서 진접 수태 됐죠? 자, 여기에 써야 됩니다. 진짜 동사 아닌 건 날렸고요. 수일치 앞에 단수면 s 써야 되고 오더가 없죠. 자, 태. 자, 이런 얘기겠죠. BPP만 주의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수동이다. 뒤에는 생략 가능한 전치사 부사더라. 근데 웬걸? 자, 뒤에 명사 보이죠? 그러면 수동태는 절대 아니란 걸 알겠죠. 그죠? 자, 다음 몇 번이에요? 바로 보이잖아. 몇 번? D번이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A, B, C 보기 역시 동사인데요. 그냥 바로 풉시다. 따라서 하세요. by, before, after, without. 그러면 뭘 떠올리라? 동명사 떠올려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들 규칙도 알고 있으면 이거 푸는데 몇 초짜리? 1초, 1초. 이게 되시겠죠? 자, 바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이론들 갖다가 여기다 적용시킬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세 가지 배웠어요. 자, 명령부 잘 얘기했죠. 두 번째, 동사 문제 풀이 방법 얘기했죠. 마지막으로 부사 자리 나올 수 있는 5가지 경우 따져봤죠. 자, 이 내용 중간중에 제가 장치를 이제 숨겨놨어요. 그 장치도 뭐냐면 6, 7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밑줄 공식을 갖다 적용시킨 겁니다. 왜 하느냐? 글이 여러분들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독해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단어 많이 외우고 문제 많이 풀면 되겠지. 그게 왜 삽질이냐면은 단어 많이 외워도 막상 독해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문맥상에서 어떤 올바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딴짓하게 되고요. 속도도 안 날 뿐더러 가장 중요한 건 해석이 된다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번역 시험이 아니잖아요. 내용 파악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는 자, 해석을 뭐 이쁘게 한다, 번역을 아름답게 한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빠른 시간에 이게 어떤 내용이 뭔지 문맥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험용으로 뭘 해야 되냐면은 내용 파악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가 물론 단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빠른 시간에 내용 정리해야 되죠. 그 방법을 도달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택권 줄게요. 자, 일단 좀 길게 읽는데 보세요. 자, 이 문제 푼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풀 생각하냐면 자, 이런 문제 있답시다. 우리말이니까 바로 생각할 수 있죠. 권 씨는 왜 선점물에 대해 걱정하는 거였죠? 왜 권 씨가 뭐 영어 써있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뭘 또 대답하는 사람 있냐면 자, 여기 질문이에요. 선생님, 여러분들 자, 요 문제 답을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할 때 문제를 먼저 본다고 생각하면 문제를 보고 아, 본문에 어디쯤에 나오겠다는 단서가 보인다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선택해 보세요. 자, 문제를 먼저 보고 본문 올라간다. 본문을 읽고 내용 정리하고 문제 바로 푼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 이 방법이죠. 아, 심지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떤 여러분들이 배웠던 방식이 저를 포함한 어떤 그 강사들도 똑같이 배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진리인 줄 알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이 진짜 이렇게 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말도 문제 먼저 보고 본문을 나중에 봐가지고 문제 먼저 보고 이거에서 어떻게 풀 거다 단서 찾아서 우리 올라간다. 그렇게 하냐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본문을 보고 그냥 내용 정리하고 답을 맞추면 되는 거죠. 이거 갖다가 읽는 데 있어서 이 문제 미리 보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냥 뭐가 가장 좋냐면 읽고 중요한 건 밑줄 긋고 뭐 긋지 않더라도 우리말 그냥 보고 이용되죠? 내용 이해되죠? 우리말 그냥 보고 내용 이해되면 답이 바로 나오죠. 자, 이걸 만약에 제가 밑줄 표시해주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보이죠? 자, 밑줄 읽어볼게요. 벽도 선점을 받을 거다. 트럭이 오전에 도착한다. 재고 조사하시고 3장 이상 겹쳐 쌓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금이 갈지도 모릅니다. 자재 무사히 도착했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얘기죠. 자, 시킨 게 많아요. 자, 받을 거다 도착 거라는 것은 팩트 사실 전달이고요. 뭐뭐 하시고 그다음에 뭐뭐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뭐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지시사항이죠. 근데 그 사이 이상한 게 있어요. 금이 갈지도 몰라요. 이게 희망사항이에요? 그럴 리가. 그럴 수 있다는 어떤 주의사항이 되죠.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다 몇 번이에요? 요거죠. 그죠? 선생님 아까 여기 깨진단 말 없는데요. 아니 금이 간다는 얘기가 깨진다는 얘기잖아. 우리 네이티브죠 여러분들. 말이 바뀌어도 알잖아요. 그죠? 금이 간다는 얘기 깨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린 게 뭐냐면 이걸 이해하라는 얘기야. 자, 이게 밑줄 그는 과정이 그냥 본능적 밑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어도 뭐 이해되지만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죠. 그러면 이게 답이란 과정을 갖다가 이제 영어로 바꿔볼게요. 자,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미리 표시한 거 보이죠? 자, 물건을 갖다 받을 것이다. 그다음에 트럭이 도착한다. 재고 조사하시고 그다음에 벽돌은 3개 이상 쌓지 마시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성공적 도착을 확인은 바랍니다. 이런 얘기한 거죠.
내용 똑같아요. 그러니까 답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나오는데 제가 붙잡힌 건 이걸 다 읽을 거냐? 이걸 다 읽을 거냐? 이거 읽는데 한 10초면 돼요, 여러분들? 그럴 리가. 30초 안에 읽을 수 있을까? 약간 갈등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미리 제가 표시한 거면 이 표시한 몇 군데만 읽으면 전체 양 대비 반의 반도 안 되잖아요. 자, 이거 읽고 내용 파악이 되면 그냥 답이 나오죠. 그럼 만약에 이 밑줄그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린 거 뭐냐면 선택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린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주 밑줄 방법 읽다가 이거 중요하네, 스토리상 이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고 밑줄 긋는 문맥 파악에 의해서 밑줄 긋는 방법이랑 구조만 가지고 해석 관계없이 어휘 실력 관계없이 독해 경험이 별로 없더라도 어떤 공식에 의해서 여기는 밑줄고 여기는 긋지 말아라고 어떤 공식을 정해준다. 순수하게 뭐로만 가지고 문장 구조만 가지고 그을 수만 있다면, 자, 첫 번째는 어휘 실력도 있어야 돼, 해석 능력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오른쪽 뭐예요? 그냥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문장 기본 형식, 오형식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 그거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 규칙 정해줘서 구조만 가지고 밑줄 그어라 하면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 합시다. 중요한 건 밑줄 긋는 방법이. 그러면 문맥에 따라 긋는 거 배우고 싶어요? 아니면 구조에 따라 긋는 거 배우고 싶어요? 앞에 건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매번 독해지면 스토리가 다를 거면 문맥도 다를 수밖에 없고 밑줄 타는 부분도, 밑줄 긋는 부분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구조란 건 동일합니다. 시험 문제 풀 때는 일관된 게 좋아요? 중구난방인 게 좋아요? 뻔한 얘기잖아요. 이걸 가르칠 거라고요. 자, 시간이 벌써 잘 간다, 시간. 자, 근데 들으실 거죠? 지금 탄 얘기 엄청난 중요한 얘기겠죠? 자, 그만 졸지 말고. 자, 보세요. 6, 7 공략법이란 게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밑줄 그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의심하지 마세요. 밑줄 그는 방법은 제가 철저하게 아주 단순화시킨 건데 그 밑줄 긋는 방법만으로 중요한 내용 밑줄 긋고 그 밑줄만 가지고 내용 파악이 돼서 바로 문제 풀 수 있다. 이거 보여준 거예요. 이거의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시간 단축되고 에너지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내용 파악이 쉽고 글을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리 문제를 먼저 볼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가장 공포스러운 게 뭐죠? 이중지문, 그리고 뒤에 나온 삼중지문이잖아요. 제가 농담삼아 읽은 얘기예요. 현장 강에서.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뭐 5중지문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5중 지문 5개 놓고 문제 풀어라.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제 수업 듣는 학생들 할 수 있습니다. 왜? 밑줄 긋는 방법 때 밑줄 긋고 밑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밑줄만 가지고 내용 파악이 되면 지문 5개 연달아 읽어도 스토리 이해가 돼요. 혁명입니다. 자, 해볼게요. 자, 네가 돈 훔쳤다. 근데 밑에는 훔쳤다고 그가 말했다. 기억나실까요? 동사 뒤에 목적어 명사절의 문장 무슨 절? 명사절. 그때 아까 자 접속사 대신 살짝 보여주긴 했는데요. that, if에 대까지는 접속사라 부르고요. 그다음에 의문사까지를 우리가 뭐라 한다? 명사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사 뒤의 문장 명사절. 따라오세요. 동사 뒤 문장은 명사절이다. that, if에다 의문사 하고 있나요? 네. 자, 그때는 이 명사절 동사 목적 밑줄 그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딘가에 명사절 있으면 가장 먼저 그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자, 동사 목적 밑줄 그런 거 아까 1원칙인데, 자, 목적 앞으로 간 수동태 보면 목은 수식어고, 자, 같은 내용 고칠 거다 중요한 내용이면 고쳐질 거다 같은 중요한 내용이죠. 밑줄 그어보니까 이상해. 위에서 동사 목적 그랬는데 뒤에 지워주고 나면 요 밑에 문장은 목적 없는 거죠. 앞으로 갔으니까 주어로. 목적 없으면 주어도 긋는 거구나. 그 다음에 자, 같은 ed 같아도 자, 목적 나올 때는 과거고요. 아니면 아까 뭐라 했죠? pp라겠죠. 자, 뒤는 스킵하고 생략하고 앞에 밑줄. 자, 밑에도 동사 뒤에 대신 나올 때는 우리가 접속사로 부르고요. if, whether까지 아까 얘기했던 거죠. 대 if 의문사.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나올 때 대신 아까 힌트 줬나요? 관계사입니다. 자, 관계사 나면 앞에 꾸미는구나 라고 아시고, 이때 뒤에 진짜 동사 2개 나온 거 보이죠? 잘 연습하세요. 관계사가 나올 때 뒤에 진짜 동사 시제는 게 2개 있으면요, 두 번째 진짜 동사 앞에까지 묶어주세요. 자,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명사 뒤에 관계사가 있을 때 뒤에 주어 동사에 대해서 뭐가 필요할까? 주어 동사? 원래 주동 목 알죠? 자, 목적어 필요하네? 관계사 목적격이구나. 중고등학교 때 목적어 관계되면서 뭐라 배웠냐면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동사 뒤에 대신 접속사라 했는데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이 대도 뭐 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동사 뒤에 문장, 아까 얘기했던 무슨 절? 명사절 나올 때, 자, 이 명사는 이제 대신 이제 관계사 생략이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앞에 꾸미는 것도 이해되시죠? 이거 얘기할게요. 대시 안 보이더라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선생님, 명사 뒤에 명사 또 나면 이상하잖아요. 탐이 지은 혹은 탐이 만들었던 담장이죠. 기억하세요?
명사 뒤에 주어 동사는 앞에 꾸미는 거로 생략 가능하다. 자, 천천히 따라서세요. 명사 뒤 주어 동사는 하고 있죠? 네, 생략한다. 자, 그러면 이것도 지운 상태에서 남는 게 뭐냐? 보이세요? 주어, 동사, 보어. 자, 목적 없죠? 뭐도 밑줄 거라. 목적 없으면 주어도 거라. 그래서 수식어 넘어간다 원칙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전치사 부사 앞에 이드는 PP, 타동사 이드는, 그다음에 명사 뒤 대신 관계사다. 두 번째 진짜동사 앞에까지 묶어준 상태에서 나머지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같은 전치사라도 달라. 위에는 그냥 F야 무시하고 밑줄 그으면 되는데요. 요거는 좀 신경 쓸 필요 있어요. 무슨 얘기냐? 목적 앞인 놈들 타동사나 전치사 나올 수 있는데, 자, 위아래가 똑같이 나를 바라고 말하고 이제 같은 말을 인정하려면 원래 동사 목적 밑줄 그을 거면 밑에도 똑같이 밑줄 그어야 돼요. 분명 전치사 이한 생략한다고 배웠겠지만 요걸 지우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야 위아래가 말이 같아지죠.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하느냐? 저도 고민했어요. 아니 그냥 전치사 생략한다고 하면 좋은데 안 되죠. 자, look at이라는 표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우리가 이거 기억하세요. 앞으로 전치사 앞에 짝이 있으면 이거는 같이 밑줄 그어라. 기억하세요. 전치사 앞에 짝이 있으면 같이 그어라. 됐습니까? 자, 이 네 가지 갖다가 이렇게 정리한 거 기억하시는데, 자, 4번을 별표할게요. 자, 이 수업 듣고 선생님 지금 밑줄은 네 가지 원칙 내가 적용해봐야지. 이 강의 여러분들 너무 파격적 내고 동사 독해 밑줄 그을 때 이 방법 적용시키면 좋겠지만 막상 하려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제 이제 현장 강의를 할지 뭔가 들어야 돼. 제 강의를 제 독해 구구단 있고요. 자, 제가 부탁드린 뭐냐면 밑줄 그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전치사에 대해서 짝을 긋는다 했잖아요. 이건 경험 필요한데 제 강의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게 밑줄 긋고 안 긋고 이제 강의 통해서 결정된 거고요. 지금 맛보기니까. 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간단히 세 가지만 적용시킬 수 있어도 일단 기본은 됩니다만 이건 좀 경험 필요하다. 예, 문장을 보는 경험 필요하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기억하시고 좀만 더 추가할게요. 문제풀이 순서입니다. 자, 이거 부탁드릴 게 뭐냐면 문제부터 가장 신경 쓸 것이 아까 얘기했던 문제 먼저 보는 게 아니고요. 본문을 갖다 내용 정리하자. 자, 잘 들으세요. 그대로 하셔야 돼요. 밑줄을 긋는다. 어떻게? 달랐다 20초. 자, 밑줄 긋습니다. 절대 여기서 잘난 어떤 척을 하면 안 돼요. 뭐냐면 해석하지 말라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얘기해 줄게요. 밑줄 그어. 난 해석도 할 줄 알아. 그래서 밑줄 그으면서 해석 막 해. 그러면 어떤 이상한 짓 하면 선생님 밑줄 그으란 것도 그었지만 내용 읽어보니까 이것도 중요하네 하면서 밑줄 그어야 될 기본적 위치 말고 또 추가로 긋게 돼요. 그러면 밑줄 긋는 속도가 느려질 것이고 밑줄 양은 많아질 것이고 내용이 많아진 순간 뭘 밑줄 그어야 될지 내용 정리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철저하게 밑줄 그을 때 구조만 가지고 그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 돌아가지고 초반 두 문장은 자세히 읽으셔도 되고요. 세 번째 문장부터는 밑줄만 가지고 내용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해석이 아닙니다. 해석이 아니고 내용 파악이라서 그냥 자 내용 파악에 대해서 좀 감이 안 오시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단락별로 키워드를 한두 개씩 표시하시면 돼요. 단락별로 그걸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밑줄 가지고 내용 파악이 되면 여기서 이 단락 요 단어들이 중요하구나 한두 개 정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게 되기만 해도 내용 파악이 되고 자 그러면 문제풀이가 가능해요. 여기서 또 이상한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단서가 밑줄 그는데 제가 밑줄 그었는데 밑줄 안 그은 부분에서 단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문제 풀었는데 밑줄 아닌 부분에 단서 나면은 문제 못 풀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예요. 자 단서를 그을 생각 단서 뭐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단서 없어도 되니까 내용 파악을 위한 중요한 밑줄 그은 다음에 스토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장에 제가 밑줄 그는 방법 이겁니다. 문장 스킵하는 거 없어요. 모든 문장 밑줄 그는데 중요한 부분 밑줄 그었죠. 자 그러면 이 밑줄 가지고 내용 파악이 되면 그것만 가지고도 단서는 문장에 이 밑줄 치는 거에서 몇 번째 문장에 내가 필요한 단서 이겠구나. 그게 보인다고요. 이건 이제 자 문제풀이를 제 수업을 또 들어봐야 되겠죠. 네. 자 일단 파일식에서 해볼게요. 자 미리 네 글자 말씀드릴게요. 자 기억하세요. 어휘, 시제, 문장 완성 문제는 뭐예요? 초반부터 읽어라 이건데요. 자 이런 문제는 그냥 어휘 문제를 보기도 좀 민망하고요. 그냥 전치사에 대해 짝을 보세요. 자 얘 뜻이 뭐죠? 학회죠. 컨퍼런스 말은 전문 학회라고 해서 학회. 여기 보시면 뭐예요? 전문 저널리스트 언론인들 나온 거죠. 자 전문가들이 모임이라 생각하세요. 그 모임에 어울리는 전치사 물어봤죠. 원래는 두 가지입니다.
앞에 동사도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뒤에 명사도 중요한데 앞에 동사보다는 여기서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자, 컨퍼런스 학회란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어떤 회의 같은 거죠. 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목적이는 장소에 어울리는 전치사 뭐가 있다? at이라는 걸 씁니다. into는 앞에 동사가 이동을 나타내는 말인데 speak은 이동이 아니고요. with는 뭐뭐 합계인데 speak with 다음에 반드시 기본 짝이 사람이 나와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몽은 여러 뭐뭐 사이에서 무조건 복수 예상하세요. 복수 아니잖아. 넘어가 되겠죠? 네. 자, 132번은 자, 당연하게 여기도 이만큼 주어라는 거 아시고 동사 부위죠. 아, 너무 간단한가? 자, 그냥 복수 쓰면 됩니다. 네, 명사 복수. 자, 이 문제가 이제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자, 발표할게요. 여러분들 관사에 대해서 얼마큼 신경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덜을 보는 순간 앞에 있겠구나. 단서가.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스케일을 좀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따라보세요. 어시문초. 어휘 시제의 문장 완성 문제는 힌트 어디 있다? 초반부터 읽어라 라겠죠. 자, 첫 번째 동사 보시면 would like invite you to speak at our annual conference. 자, 요거도 이해하면 좋겠다. take place 뭐냐면 자, 행사가 발생하다 이렇게 하세요. 앞에가 행사일 수밖에 없어요. take place라는 말 때문에. 그럼 행사가 어디 나온다? 여기 나오죠. 자, 그거랑 같은 동의어 생각하시면 뭐밖에 없어요? 이벤트가 답이 되겠죠. 자, 요 C번 발표할게요. 답은 아니었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워크샵, 세미나, 트레이닝까지가 어떤 뭐라고요? 교육 연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34. 자, 이 문제가 뭐 별표라고 붙였는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문장 완성 문제. 전체 다 읽어야 되죠. 자, 여기 있다고 이 빈칸 앞뒤 한두 단어 문장만 보지 말고 다 읽으세요. 아셨죠? 자, 다 읽는데 제가 표시한 게 뭐냐면 두 가지네요. 자, 슬래시 그은 거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가서 슬래시 그릴 필요 없어요. 예, 슬래시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기 편하게 여기까지 마침표다. 거기까지 해서 진짜 동사 개수 세봐라. 그 개수에 따라서 문장 개수 몇 개인지 그리고 필요한 거 밑줄 그어라 이거지. 일일이 슬래시 그린다고 선생님 슬래시 근데 너무 시간 많이 걸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자, 거기서 이제 색깔 표시된 것들은 이제 진짜 동사고 슬래시까지 진짜 동사 하나면 그냥 밑줄, 두 개면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기준 뭐라고요? 명사절 등장하면 명사 밑줄 긋고 수식어 넘어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대로 적용시켜 보고 밑줄 그었다고 치고 이제 읽어볼게요. 밑줄을 여기에 들어갈 답을 고르게 해서 다 읽어보라고요. 총 이제 뭐 두 달이라고 합시다. 이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 읽으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would like to invite you to speak. 자, 연설을 초청한다. 자, 연설 부탁했죠. 그리고 자, 뭐 한다? 당신 작품 갖다 우리가 굉장히 높이 존중한다. 뭐 우러러 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최근에 작품이 자, 아주 호평을 받았다. 작가구나. 북을 썼으니까. 그리고 자, 독자 반응이 굉장히 열렬했다. 예. 요런 단어 기억하세요. rave라는 단어 좀 특이하지만 기억하세요. 열렬한 어떤 반응이 뜨거운이라는 뜻입니다. rave라는 단어가 참고하시고 자, 6월 8일부터 11일까지 발생한다. 뭐가? 어떤 책 관련 이벤트겠죠. 자,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당신이 갔다가 연설을 이제 시킬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죠. 계속 한 얘기지만 연설 갖다 부탁하는 거죠. 그다음에 당신에게 어떤 뭐예요? 어떤 이게 아누라면 무슨 영광이 아니고요. 어떤 수당입니다. 예, 뭐 리워드 정도 될까요? 네, 어떤 잘한 일에 대해서 준 포상 같은 건데요. 예, 수당이죠, 수당. 예. 수당이라는 말씀 이거 어떻게 하세요? 수당이라는 말 따라 얘기할게요. allowance 꼭 기억하세요. 이게 허락이 아니라 수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자, 우리랑 같이 함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 정도죠. 자, 빈칸이 끝에서 세 번째 문장이죠. 그래서 자, 앞에서 이제 연설 갖다 하도 우리가 그 이제 초빙하게 돼 기쁘다는 얘기하고 빈칸 뒤에 추가로 보너스 준다겠죠. 그 수당 준다고 했죠. 자, A 보세요. 많은 호텔이 있다. 그다음에 직원들이 자, 최근에 어떤 법률과도 논의했다. 그다음에 신규 멤버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어떤 교통과 숙박을 저희가 다 부담을 할게요. 자, 바로 뒤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어떤 작가랄까요? 연설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수당이라고 했죠. 그럼 앞에도 누릴 수 있는 얘기 해야 되죠. 비슷하게. 이해 되시겠죠? 네, 넘어가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겁니다. 여기는 이제 독해 지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참 벌써 시간이 50분입니다. 네, 갈 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1시간 수업을 듣는 동안 가장 제가 신경 쓴 뭐냐면은 앞에 30분이에요. 그 30분 내용 갖다 얼마큼 잘 정리하는 중요한 건데 그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한번 쓱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제가 강정 부분도 머릿속에 넣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백지 꺼내고 써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명령부 자리도 중요했었고 동사 문제 진접수도 했는데 마지막에서 부사절에 나올 수 있는 5가지
그 5가지의 짝 이런 거 얘기했었죠.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자, 독해인데요. 아까 6랑 동일하게 풀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뭐죠? 달러뼈로 밑줄 그어라. 밑줄 먼저 그는데 해석이 아니라 구조로만 가지고 밑줄 그어라. 그리고 다시 읽어라. 그때 내용 파악하는데 내용 파악을 중요한 어떤 확인 작업은 달러별로 키워드 표시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키워드 뭐 했었을까 여러분들? 자, 다시 지워볼까요? 키워드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들? 자, 뭘 부탁한다? 연설하기를. 그리고 뭐 반응이 뜨거웠다는 얘기 했었고 행사 있는데 자 연설 뭐 바란다 얘기한 거고 마지막 뭐가 있었는데 수당을 줄 수 있다는 얘기했죠. 자 연설 얘기하고 반응이 뜨거웠다는 얘기한 거 그 전에 자 중요한 건 수당 주겠다. 연설 부탁한 거밖에 없어요. 키워드랄 그 연설이 가장 큰데 이렇게 키워드 표시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 해볼게요. 자 문제가 뭔지 제 말씀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170번 문제가 자 서제스트가 등장하는 우리가 가장 공포스럽게 여기는 전체 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가장 까다로운 특정 몇 군데 단서 보는 게 아니라 글 전체에 대한 내용 스토리가 다 파악했을 때만 풀 수 있는 난이도 높은 문제 전체 내용 파악 문제라 부를게요. 뭐라고요? 전체 내용 파악 문제. 그런 문제 풀기 위해서 이 밑줄이 대단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밑줄 그는 방법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고요. 자 밑줄 다 그었다 치고 내용 파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서류 작업을 네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바쁘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나도 뭐하다 중요한 게 있는데 뭘 부탁한 거예요? 자, 뭘 필요가 있다? 중요한 문서 받아야 된다. 누가? 고객이. 그래서 너 뭐한다? 이 문서를 자 하랜드 킨슬리에서 픽업을 해서 이 고객들한테 뭐란 얘기예요? 받도록 하란 얘기죠.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고객 이름이랑 주소가 나오죠. 이 각각의 장소에 대해서 뭐라고요? 네가 좀 뭐예요? 전달해라 이런 얘기죠. 문서를. 자 문서를 픽업한다는 얘기가 파일이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종이 뭉탱이란 얘기, 너무 싼가? 종이 뭉치란 얘기죠. 그거 갖다가 이 곳곳에 뭐한다? 전달하라는 얘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화 달라. 내가 회의가 있다. 그럼 회의가 있다는 얘기는 그때 전화 달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 3시 30분 있으니까 그때는 뭐란 얘기예요? 그때 전화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네. 그 시간 피하라고 알겠죠? 그다음에 자 이메일이 자 이 시간 이후로는 이메일이 낫겠다. 자 3시 반 전까지는 전화. 그 이후로는 뭐라고요? 이메일. 자 was able to complete. 자 이거는 자 보세요. 아까 글 쓴 사람 누구죠? 킴이고요. 자 여기는 받는 사람 다시 킴이죠. 그래서 이제 로거는 뭐예요? 이 아까 이제 부탁을 받은 사람이죠. 이 받은 사람이 이제 실제 일을 벌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배달 관련 얘기 하겠죠. 그러면 읽어볼까? 자 was able to. 그러면 할 수 있었구나. 예. 모든 배달 끝냈다. 이 단어 놓치면 안 되겠다. 뭐 빼고. 그럼 아까 네 중에서 한 군데 못한 거란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 was major roadwork. 자 무슨 뜻이에요? 도로 작업. 자 다른 말은 뭐 renovation, 뭐 repair 뭐 이런 단어 있겠죠. 수리 작업 들어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도로가 막혔다는 얘기죠. 이 말 왜 할까? 내가 못한 게 이것 때문이란 얘기죠. 좀 더 자세히 볼까요? call the contact. 자 연락책. 이 contact가 정보란 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아까 적혀있는 연락 정보 해당되는 사람한테 전화해봤더니 no one answered. 아무도 답이 없더라. 그래서 had left the office for the day. 자 그리고 보니까 내가 전화한 것은 과거죠. 근데 had left는 뭐예요? 그 전이죠. 여러분 과거 완료념들 앞에 어떤 과거가 있으면 그보다 먼저란 얘기예요. 즉 for the day란 말이 그날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말 의역하면 아주란 뜻이에요. 자 사무실 나갔다는 얘기인데 아주 나갔다 무슨 얘기일까? 그쵸 퇴근했다는 얘기예요. 자 퇴근을 먼저 하고 전화는 나중에 한 거야. 뒷북친 거야. 왜? 위에서겠죠. roadwork. 보호송사 때문에 늦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뭐라 했어 밑에 was a security가 근데 여기 뭐가 있다 직원 없고 보안 담당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 약속했다. 다시 이제 올 거라고. First thing in the morning은 뭐냐면 다음날 아침 바로라 해서 부산 이거 해서 안 할게 그냥. 자 그냥 다음날 그냥 다시 오기로 약속했다는 얘기죠. 왜? 오늘 배달 못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자 works for you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너한테 직역하면 효과나 먹히다는 얘기인데 달리 말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가 오늘 당장 못했지만 그 담당자 얘기하고 내일 다시 갈 건데 그렇게 해도 되겠죠라는 얘기예요. 혼날까봐 미리 선수 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결론 뭐예요? 한 군데 못 갔다. 도로 공사 때문에 못 갔다. 근데 내일 다시 가기로 했다. 넘어가되죠? 네. 자 what is suggested about Miss Alexander. 자 알렉산더가 누구예요? 이 글을 받는 사람이죠. 아까 처음에 배달을 시켰던 사람인 거 기억나죠? 첫 번째 뭐야? 자 배달 직접 하기 선호한다. 그럴 리가. 시켰잖아. 누구한테? 로건한테.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리차슨 account is unimportant. 리차슨의 어떤 그 어카운트 것은 계좌란 말보다는 이제 고객입니다. 자, 리차슨 고객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한다.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탁할 리가 없잖아. 그다음에 she prefers not to receive phone calls after 3:30 p.m. 3시 반 이후에는 전화 받기 싫어하더라. 아까 3시 반 기억나죠? 회의가 3시 반이죠. 그 전에는 전화하고 그 이후는 뭐라 했어요? 이메일. 자, 마지막. She has to meet with Miss Kinsley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만나야 한다. 단 몇 번이 돼야 되는데. 네. 이해되시겠죠? 네. 자, 더 푸는 것보다는 전 이 정도 하고 싶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 문제 풀기 위해서 어느 특정 부분 갖다 찾아가 있다 생각보다도 앞에 갔다가 밑줄 그어가지고 쭉 내용 파악하시면 그 내용 정리 된다고요. 아셨죠? 가장 이상적인 최고 수준의 독해 풀이 방법은 밑줄을 그는다. 별로 밑줄 안 이거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별로 안 긋습니다. 이거 가지고 내용 파악이 된다. 그리고 문제 푼다. 중요한 거 뭐냐면 해석 수준이 아니라 밑줄 그은 부분 가지고 읽었을 때 그 스토리 갖다가 짤 수 있어야 돼요. 이 어떤 중간적 건너뛰더라도 전체적 맥락이 스토리 이해돼야 돼요. 행간 의미가 이해돼야 됩니다. 그 언어 감각인데 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필요하지만 일단 맛보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아셨죠? 자, 지금 얘기했던 몇 가지 방법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까 했던 세 가지 문법상 갖다 그대로 연습하시면 좋겠고 그 중에 아까 밑줄 긋는 네 가지 방법에 따라서 밑줄 그은 걸로 자 내용 파악, 스토리 파악이 된다. 그때 단락별로 키워드 표시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그게 되면 어떠한 난이도 문제 나와도 지문 2중 지문이든 3중 지문이든 5중 지문이든 뭐 할 수 있다고요? 문제 풀 수 있더라. 디테일에 나온 문제에서 밑줄 긋지 않은 부분이 단서가 없으면 어쩌나 고민하시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방법 연습하시는데 시간 좀 걸리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연습을 하시고요. 다음에 더 멋진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